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이 또 됐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린 회차가 될 것 같아요. 우선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지난 주말 경기도 그렇고 확실히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기 결과에는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포함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턴타운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루턴타운은 18위, 그리고 브랜드퍼드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있어요. 왜냐면 루턴타운은 강등권 탈출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브랜드퍼드는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퍼드 역시 좀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흐름은 뭐 두 팀 다 좋진 않은데 브랜드퍼드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요. 뭐 두 팀 다 어, 공격적으로 이렇게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은 아닌데 그렇게 뭐 득점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두 팀 다 불안한데 루턴타운이 더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건 브랜드퍼드의 승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퍼드도 어쨌든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루턴타운보다는 훨씬 더 덜 불안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더 좋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루턴타운도 역시나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브랜드퍼드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는 그런 부분들과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무승부의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퍼드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브랜드퍼드가 루턴타운보다 경기력이 더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루턴타운도 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브랜드퍼드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턴타운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벌리의 경기고요. 셰필드는 20위, 벌리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도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앞선 이 경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한데 이제 홈팀인 셰필드가 더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앞선 브랜드퍼드에서 무승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벌리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셰필드를 가져가지 않는 거는 지난 브랜드퍼드와의 경기 때도 그랬었고, 사실 좀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벌리가 득점적으로는 좋은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셰필드의 수비라면 충분히 득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벌리의 흐름들을 보면, 뭐 브라이튼 상대로도 비겼었고 에버튼 상대로 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셰필드가 에버튼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긴 하고요. 그리고 울버햄튼 상대로도 비기고 첼시 상대로도 비기고 지금 어, 이 강등 버프가 조금씩 발휘가 되면서 뭐 경기력적으로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셰필드가 홈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봐서 이제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좀 몰리긴 했는데, 저는 셰필드는 좀 강등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벌리가 셰필드의 수비 정도는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셰필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라요는 16위, 오사수나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오사수나가 더 좋습니다. 지금 뭐 라요는 최근에 계속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 공격에서의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오사수나도 사실은 득점력이 좋은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죠. 뭐 어쨌든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격도 최근에는 좀 잘 풀리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수나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두 팀 다 득점력이 좀 떨어진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라요도 어쨌든 무승부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사수나는 동기부여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0대 0의 결과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의 승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7위, 베티스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베티스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발렌시아가 더 좋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든 유로파 리그든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기부여가 높은데 베티스가 아닌 발렌시아를 가져가는 부분은 물론 뭐 발렌시아가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너무나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발렌시아가 베티스의 수비 정도라면 지금 득점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홈에서의 발렌시아는 좀 강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뭐 베티스가 공격에서의 뭐 측면에서의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발렌시아도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득점적인 부분들이 터져주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꾸준히 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더 좋은 흐름과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 이점을 생각을 해서 저는 발렌시아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11위, 아스날은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아스날이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아스날이 좋습니다. 이 경기 지금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죠. 저는 미넨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스날이 미넨에게 패배하면서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은 사실 동기부여가 크게 없고 울버햄튼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나서는 경기력이 저는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흐름적으로는 나쁘진 않긴 한데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스날이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울버햄튼을 상대로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스날의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스타일적으로 봤었을 때 울버햄튼이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역습을 노릴 텐데 저는 이변을 본다면 무승부보다는 울버햄튼의 승도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버햄튼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배당도 그렇고 너무 좀 도전적이기 때문에 저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좀 불안한 점은 말씀드린 아스날의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투표율이 배당에 비해서 좀 많이 몰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로나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지로나는 3위, 카디스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도 지로나가 더 좋은 상황이죠. 일단은 동기부여는 카디스가 지금 상황에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겠고 지로나도 우승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순위권을 지키기 위한 동기부여도 있겠죠. 우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저는 어쨌든 뭐 카디스도 동기부여가 있고 지로나도 동기부여가 있다면 카디스의 지금 득점력은 굉장히 좀 실망적이긴 합니다. 뭐 지로나도 최근에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득점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상대가 이 카디스라면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고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가 지금 경기력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저는 지로나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10위, 소시에다드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이제 소시에다드가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지금 소시에다드가 더 좋습니다. 동기부여도 소시에다드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헤타페가 최근에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나서 이 거칠었던 플레이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경기력도 좀 안 좋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홈에서의 헤타페는 무시하지 못할 만한 팀이기도 하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의 헤타페가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홈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동기부여가 더 높고,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흐름도 소시에다드가 나쁜 상황은 아니라서, 저는 이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배당은 낮게 책정이 됐는데 투표율이 좀 엄청나게 많이 몰리지 않아서 조금 의아한 경기이긴 해요. 그 다음 경기 8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16위, 노팅엄은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노팅엄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강등권과 이제 잔류권 두 팀이 만난 상황인데, 두 팀 다 우선은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죠. 강등권과 이제 잔류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사실은 흐름은 노팅엄이 더 좋을 만큼 에버튼이 지금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요. 수비적으로 뭐 첼시전에서도 지난 경기 때 대패를 했었고, 물론 뭐 그 전에 벌리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이 원정에서의 모습들이나 이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가져가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도 에버튼에게 조금 고무적인 부분들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기력을 좀 끈끈한 모습들을 원정에 비해서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팀 다 동기부여가 높다면 저는 에버튼 사이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팅엄이 이길 만큼, 뭐 에버튼이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노팅엄이 이길 만큼의 경기력이 에버튼보다 나아 보이진 않아서 저는 홈에서의 에버튼의 승무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버튼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4위, 본머스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도 비슷한 두 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톤빌라가 이제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머스가 지난 맨유와의 경기 때도 무승부를 만들어냈었고, 그 점은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동기부여가 본머스가 없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애매했던 게, 주중에 아스톤빌라가 경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을 가져갔을 것 같아요. 아스톤빌라가 동기부여도 있고, 그리고 경기력도 사실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본머스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을 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었고, 그리고 본머스가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스톤빌라가 어쨌든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불안한 팀이라서 본머스도 득점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크게는 없지만 경기력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본머스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부패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14위, 웨스트햄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동기부여가
일단 웨스트햄은 크게는 없어 보이긴 하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동기부여적으로는 조금 잔류권과 이제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는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좀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이 어느 정도 해볼 만한 팀들 상대로는 쉽게 실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이제 주중에 이 유럽 대항전을 치렀고 이제 탈락을 한 상황인데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고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났습니다.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무승부만 해도 좀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웨스트햄이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볼 만한 팀들 상대로는 쉽게 실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좀 0대 0의 결과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알메리아는 22, 비아레알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비아레알이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비아레알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를 비아레알의 단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알메리아는 좀 강등권과도 지금 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아레알이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좀 비아레알이 우세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지운 이유는 좀 간단해요. 이 알메리아가 사실 강등권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당 보고 저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풀럼이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상황이고 리버풀도 이제 아탈란타한테 승리를 했지만 탈락을 했죠. 그래서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렀다라는 이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흐름이 풀럼이 사실 나쁘지 않은 팀이라서 저는 풀럼에게 좀 낮은 배당 그리고 반대로 리버풀에게는 좀 높은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버풀에게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죠. 리버풀은 어쨌든 이 주중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풀럼은 경기력의 기복이 좀 크긴 합니다. 근데 안 풀릴 때는 완전히 안 풀리고 상대가 완전히 좀 강팀이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경기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풀럼이라서 저는 이 동기부여도 있는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풀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14위, 아틀레티코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제 아틀레티코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뭐 흐름은 당연히 아틀레티코가 더 좋죠. 근데 이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챔스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 겁니다. 우선은 동기부여는 아틀레티코가 높고 알라베스도 사실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알라베스도 동기부여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고 아틀레티코가 좀 이 경기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실점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지속적으로 좀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정에서의 모습들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이길 가능성은 높겠지만 체력적인 부담과 이 알라베스의 스타일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최근의 수비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까지 바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레알은 1위, 바르셀로나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근소하게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뭐 두 팀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레알은 좀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챔스에서 이제 탈락을 했고,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서 이제 맨시티와 비기면서 이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적으로 사실 레알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물론 뭐 바르셀로나가 승리하는 부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레알이 이제 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맨시티 상대로도 그러한 모습들을 레알이 보여줬다면 저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경기력적으로는 좀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의 레알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모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